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체이스 회장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수많은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시장 분석 자료부터 연설문까지 다양한 텍스트가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신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부터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뉴욕 포스트, 뉴욕 데일리 뉴스까지 6개를 정독한다고 합니다. 종이신문을 고집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온라인으로 보면 읽고 싶은 뉴스만 읽게 된다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내외 성공한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경제 뉴스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닝 루틴을 살 수 있다는 거 솔깃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임현우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중요한 경제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모닝 루틴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제신문을 읽어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경제 뉴스에 익숙해지기 위한 경제신문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사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에서 볼 수도 있고 종이신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앞서 소개한 제이미 다이먼과 같은 생각입니다. 온라인 대신 종이신문으로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과 종이신문은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포털은 일단 공짜죠. 그리고 최신 속보가 빠르게 뜹니다. 하지만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뉴스 가치 판단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른 뉴스들이 쫙 배열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눌러보는 건데 사실 신문사를 다니는 제 입장에서 보기엔 진짜 중요한 뉴스는 빠질 때가 많고요. 가십성 기사도 너무 많습니다. 종이신문은 유료입니다. 이 신문은 한 부에 1,000원인데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꽤 괜찮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경 편집국에는 200명 넘는 기자가 있는데요. 아침마다 각자 쓰고 싶은 기사를 발제하면 치열한 경쟁을 뚫은 것들만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기사가 신문에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데스크가 한번 검증을 하고 또 맞춤법과 팩트체크를 전담하는 팀이 또 한 번 검증을 하고요. 신문이 나온 이후에도 야근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온라인 뉴스에 비해서 한결 정제되고 검증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종이신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는 중요한 뉴스일수록 앞에 나오고 크게 나온다는 것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뉴스 가치 판단을 한결 쉽게 도와줍니다. 같은 글이라고 해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보는 것 느낌이 정말 천지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신문을 처음 구독하기 시작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일단 신문의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A 섹션만 32면이고 B 섹션이 8면, C 섹션은 8면이 있습니다. 다 읽으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를 해야 된다거나 전부 다 읽어야겠다 이런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 뒤에 끼워진 섹션들은 일단은 놔두시고요. 시간이 나면 보시고 A 섹션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또 이 A 섹션에서도 1, 2, 3면부터 한 7, 8, 9면까지 한 자릿수 숫자의 지면들을 먼저 좀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문을 조금 더 뒤로 넘기면 비즈니스 앤 마켓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달린 문패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기업과 증시의 주요 뉴스를 따로 모아서 공들여서 만드는 지면이니까 관심 있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요일자 신문에는 머니라는 섹션이 또 있는데요. 신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쏙 빼서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와 관련된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문의 얼굴은 일면이다. 일면에 나온 기사는 진짜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요즘에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면도 있습니다. 전날 발생한 기본적인 상황들은 인터넷으로 이미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신문사마다 뭐 차별화된 기획물이랄지 단독 취재 기사랄지 이런 것들을 일면에 배치하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굳이 몰라도 되는 얘기가 좀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뉴스를 제대로 골라내려면 여러 신문을 비교해 보시면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물가나 환율, 금리나 성장률 같은 주제가 대표적일 겁니다. 하지만 바쁘고 바쁜 우리 현대인들이 매일 그러는 거는 쉽지가 않죠. 중요한 기사는 저희 한경 코리아마켓 채널에서 매일 골라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주제라면 다음 달이 됐든 다음 분기가 됐든 반드시 다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귀를 트이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그냥 계속 듣듯이 경제 뉴스도 꾸준히 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문을 계속 넘기다 보면 마지막에는 오피니언 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경제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을 얻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경제신문에 대한 선입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무 친기업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짜증나서 경제지 안 본다는 분들도 종종 뵙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경제의 원리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경제신문들은 그런 논조가 선명한 편입니다. 그런데 칼럼이나 사설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견이 갈리는 이슈에 대해서 찬반의 논거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공감 가는 것들은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면서 좀 입체적으로 읽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설은 여러 언론사가 똑같은 주제를 놓고 같은 날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내놓을 때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개개인의 생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경제기사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직접 월급을 받고 세금도 내고 이러기 시작하면 4대 보험이나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는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집을 한번 사보거나 이러면 증권이나 부동산 뉴스도 알아서 술술 읽히게 됩니다. 이 경제 뉴스와 빨리 친해지려면 여러 금융상품에 조금씩 투자를 해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일단 내 돈이 들어가면 관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조금 사보고 또 S&P 500 ETF도 담아보고 국채나 비트코인에도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죠. 물론 손실이 나더라도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소액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경제신문 활용법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한경코리아마켓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